청량감만한 집구석이 왜 10억이 넘어? 그렇게 비싼 집은 필요도 없고 가격까지 참견하다. 한국 N4 세대와 같은 듯 다른 일본의 사토리 세대. 청년 세대의 희망이 없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럽은 한국 원화로 120에서 150만원 정도가 되는 1000유로로 한 달에 사는 젊은이들을 1000유로 세대라고 부르고, 중국은 경제활동 참여를 소극적으로 거부하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탕핑족이 있어요. 오늘은 한국의 N4 세대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토리 세대는 2010년대 일본의 20대, 30대를 가리키는 말로 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모한 도전을 피하는 것이 특징으로 단파이 세대나 신인류 세대, 빙하기 세대 등과 통하는 단어예요. 신조어로 각종 유흥거리는 물론 돈과 명예욕, 출세 등에도 관심을 끄는 채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습니다. 사토리란 깨닫다라는 뜻의 사토로에서 파생된 말로 해탈과 동의어인데, 영어로는 awakening 또는 enlightenment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수도승처럼 부귀영화나 현실의 명리에 관심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한국의 N4 세대나 중국의 탕핑족과는 다르게 불교 색채가 매우 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네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텔레파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요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필연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적 장치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시쿠시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자기 인생보다는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세대란 뜻으로 시쿠시는 모든 것을 위해 힘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1987년생에서 2001년생이 해당되는데, 그들은 일본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출생해서 부모 세대의 호황을 느껴보지 못했고, 성인이 될 무렵에는 경제난이 가시화되어 생활고를 체감했죠. 선배인 빙하기 세대 중후반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모는 자아 발견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자식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토리 세대의 인생관은 자존과 행복에 무관심하고 존재 지향인 기성 세대들에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지혜를 일찍 터득한 현명하고 바람직한 세대로 볼 수도 있어요. 무한경쟁, 적자생존을 원칙으로 했던 수십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세계의 질서에서 벗어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유토리 교육과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유토리 세대와 달리 사토리 세대는 사교육이나 독학 등을 통해 능력을 쌓고 현실 감각도 기성세대 못지않다는 뉘앙스가 짙어요.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타쿠야가 일본의 청년 창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풍자한 만화로 니체 선생님이 있으며 드라마화도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N4 세대.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말로 N4 세대가 있는데, 세계적인 청년 실업으로 반체념 상태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흡사하지만 100% 싱크로율이 맞지는 않아요. 한국의 N4 세대는 이름과 달리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영끌이란 말처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자산을 증식하고 위험을 피하지 않는 등 계층 이동 욕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죠. 그러나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단어 그대로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2015년에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달관 세대라는 신조어로 표현했는데, 사토리는 득도, 달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특집 기사까지 냈지만 뜻에 맞지 않는 해석이란 비판을 받아 이후 조선일보도 사용 안 하는 단어가 되었죠. 달관이란 단어는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이란 뜻이라서 보수 언론들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을 한 것이죠.
한국에서 사토리 세대와 비슷한 세대는 N4 세대보다 조금 늦은 2000년대 출생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일본인과 근본적으로 달라 사토리 세대보다는 빙하기 세대에 더 가깝다는 시각도 있어요. 위험을 피한다. 사토리 세대는 명문대에 가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1980년대 경제위기나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학교를 다닌 빙하기 세대 명문대학 출신들이 노력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또한 명문대학 졸업장이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지방 출신은 도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도 거주지 근처의 국공립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이나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는데 사실 예전처럼 도쿄에 대학을 나왔다고 우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으로 사라져버렸죠.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도 선호하지 않는데 인재가 많아 비정규직, 기간제도 경쟁률이 엄청 심하고 채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며 해고 위험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관심사에 맞는 게 없어 마땅히 소비할 곳도 없죠. 승진에 관심이 없는 것도 특징인데 책임감에 거부감을 느끼고 정규직을 포기하는 청년층도 등장한 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머무르려는 것이에요. 초창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업무 증가에 비해 보상 증가분은 적고 돈을 쓸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험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지불하거나 모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두려움과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는데 일본도 한국처럼 실패하면 재기가 매우 어려워 실패는 곧 죽음인 사회죠. 또한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보면서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경제 위기나 청년 실업 등으로 고생하던 바로 이 빙하기 세대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목격한 상태에서 무모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 누구든지 우리에게 실패라는 과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단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하면서 배웠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도전 정신이나 패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야 이 꼰대들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실패하면 니네가 책임져 주냐?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는 곧 무모한 도전을 기피하는 것으로도 이어져 일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 근처 지방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하죠. 단카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물론 경제 위기를 직접 겪었던 빙하기 세대까지만 해도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가보거나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는 대조적이랍니다. 정규직을 피한다. 일부는 정규직 입사를 기피하거나 꺼리기도 하는데 구직난으로 정규직이 되고 싶어도 쉽게 못 되기 때문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중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되자 그만둔 케이스도 자주 소개돼요. 정규직이 되면 책임감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만둔 이유로 칼퇴근이나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쉽게 못 쓴다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데 제약이 온다는 점이 퇴사 이유예요. 경기 불황이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취직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벤처 사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사치성 여행이나 비싼 취미를 포기하고 자동차 마련만 포기하면 혼자 아르바이트로도 그럭저럭 먹고 살 환경은 되기 때문이죠. 30대 이상의 신입사원이 되기도 점점 쉬워지고 있고 경력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정규직에 대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발적 실업이 늘어나는 것인데 고된 육체 노동이나 단순 노동이 아니라도 기피하는 거예요. 휴일도 없이 일만 열심히 해도 연봉이 오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람도 없고 성취감도 없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정규직의 노동 조건이 가혹한데 한국 블랙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청년들을 부려먹지만 일본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실컷 부려먹고 원따를 시켜 잦은 퇴사를 종용하니 청년들로선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풍조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일본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기업들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위주로 인원을 줄였기 때문이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토리 세대는 타격을 받았고 청년층의 실업률 급상승과 히키코모리 및 노숙자의 급증이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히키코모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최소한의 경제생활과 전무한 투자와 감소한 소비. 이들은 집을 사지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환상을 품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하다 빚더미에 앉은 사례를 어려서부터 수시로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으로 부모 세대가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소유한 것과는 큰 차이죠. 집이나 자동차보다는 사소한 생활 필수품들, 뷰티나 미용 등의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를 소비를 혐오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집과 자동차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큰 재산이라서 리스크를 피하면서 소비 생활을 영유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사토리란 말이 대변하듯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젊은이들이 구매 의욕을 상실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빚도 직장 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집과 차가 안 팔리고 사소한 지출만 늘어나는 현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데 경차 외에 팔리지 않는 일본 자동차 시장이 세금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온 상황이죠. 이들에게는 회식 문화와 직장의 조직 문화 등도 불필요한 소모로 여겨 회식에 불참하거나 1차에는 참여해도 2차, 3차는 당연히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런 점 때문에 회사인간, 사축동물이라 불릴 정도로 회사, 직장에 충성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단카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 등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금주, 금연 현상도 늘고 있는데 빙하기 세대까지도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주량, 흡연량을 늘린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내린 선택인데 건강의 측면에서 좋은 추세라 할 수 있지요. 결과, 효율성이 아닌 즉 효성 중시. 위와 같은 것은 즉 효성의 측면에서 봐야 설명이 가능한데 잃어버린 20년처럼 나아지지 않는 미래만 있는 현실을 느껴 희망보다는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당장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을 더 중요시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오락 문화도 레저, 스포츠보다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 쪽에 쏠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명문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도식에 대해선 고학력자 양산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가지 않는 것이고 정규직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자유로운 프리터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이 한국 3포 세대와 크게 다른데 일본은 프리터로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으로 한국의 N포 세대는 빙하기 세대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자수성가한 기업인보다는 복권 당첨자나 IT 산업을 통해 손쉽게 돈을 많이 버는 벤처 기업가들인 것도 이런 가치관에서 생겨난 결과죠. 즉 효성 중시의 다른 원인으로는 사토리 세대가 어릴 적부터 경험한 주체로서의 모습이 노동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쓰자는 것이 소비를 혐오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2000년대 이후 20대들의 개인당 소비 금액은 늘었으나 기성세대와의 소비 대상과 패턴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기성세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제품의 소비를 했지만 사토리 세대는 의식주와 관련된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를 하는 것이며 특히 부동산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일본의 80에서 90년생들은 부동산 폭락을 평생 경험한 세대죠. 인구 감소와 세계화로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 시장이 확대되어 부동산의 입지는 줄어든 상황이라 깊이 자산이 된 것인데 기성세대보다 높은 이직률로 인해 자주 이사를 해야 돼서 판매가 어려운 부동산 구매에 소극적인 점도 있죠. 성냥감만한 집구석이 왜 10억이 넘어? 그렇게 비싼 집은 필요도 없고 가격까지 참렬하다.
어쩌면 사토리 세대가 더 영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성 세대는 부동산을 사두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확신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동산의 폭락으로 물가 상승률도 보존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출산의 경우 소수이긴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어 자신들만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마일드 양키족이라 하는 사람들로 영국의 차부족과 비슷한데, 이들은 대도시 진출에 관심 없고 고향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감수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로 아베 신조 총리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마일드 양키족의 주류화가 사회 계층의 고정을 부추긴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계층 고정화가 심한 편이라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겹쳐 더욱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도 상당히 느껴지는 2020년대를 사는 한국 청년들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